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그 권리금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당황을 하실 텐데요. 예, 그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및 2018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5%에 의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청구 취지가 쓰여 있고요. 청구 원인에서는 이제 보통 청구 원인에서 보통 이제 어떻게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고가 이제 권리금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써 있을 테고, 그리고 권리금 약정을 맺었으면은 권리금 시세가 얼마였다 라는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일단 그런 걸 받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보통 권리금 부동산 문제니까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이제 비용을, 법무사는 법률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료를 받진 않죠. 예, 동네 법무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 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읽어보려고 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본다거나 다른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서 혼자서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직접 이제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처음에 소장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알아보고 본인이 다른 일도 있으실 테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소송을 몇 개 하면은 이것저것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럼 어느새 이제 답변할 시간이 다 돼요. 그러면은 내용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답변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시면요, 답변서를 간략하게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힐 수가 있어요. 물론 권리금 소송이라면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고 기일이 잡히면은 일단 마음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거거든요. 중간에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셔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지나가시면은, 일단 선고가 나면은 재판 항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심은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답변 취지에다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 취지에다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시면은 일단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요. 뭐 답변 취지가 부족하니까 뭐 보정하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시고서 이제 천천히 준비 서면으로 이제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주장하면 돼요. 괜히 급하다고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쓰시다가 괜히 엉뚱한 말 하시면은 나중에 말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거면은 정리를 차분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또 조언도 받으시고 뭐 꼭 본인 소송을 한다고 변호사 상담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원고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서 이제 또 막상 준비기일에 이제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해보시면 판사님께서 피고 쪽에서는 뭐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요, 답변 취지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버티시고 그러시 마시고요. 판사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판사나 재판장이요, 뭐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 없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니까. 그러면 원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변호사 찾아가셔서요, 기록 들고서요, 기록 들고 상담 받아보시고요, 여러 군데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곳, 그런 곳 찾아가지고 의뢰를 맡기시거나, 제일 좋은 거 의뢰 맡기시는 거예요. 예, 아니래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점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좀 알고서 보충을 하세요. 그래서 보충을 해서 뭐 증거도 내고 했는데 또 판사님이 예, 알겠다고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취지에서인지 뭐 또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뭔가 있는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좀 찾아가세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답변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답변서를 자세히 내시려면요, 왜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지를 반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원고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갖고 자꾸 꼬투리 잡고 싸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별로 재판에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요, 무시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건 무시하시고, 중요한 문제, 원고가 제출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에 신규 임차인의 도장이 없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권리금 소송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계약이 성립하는 게 없지 않냐. 계약서라는 건 양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인정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원고의 뭐 주선 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임대차 계약은 내가 맺어야 되는데 나한테 제대로 월세 얼마 받을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거나 뭐 이런 주장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권리금 소송에서는. 아니면 나는 방해를 한 적이 없다. 예. 나는 신규 임차인과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 뭐 100만 원이었는데 나는 한 120만 원 정도 얘기를 해서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10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서는 내가 연락하라 그래도 연락이 안 온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음식점을 하기가 싫고 이제 사람 그냥 이렇게 깔끔한 뭐가 있을까요? 독서실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라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구체적으로 쭉 쓰시고요, 그거를 증언하거나 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증거들을 제출하셔야 돼요. 내 말만 믿고 판사가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녹취록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 증명 내가 보냈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거로 해서 제출하세요. 네. 근데 또 이게 소송이 좀 증거를 제출할 때도 이게 또뭐 증거 번호 매기고 이런 게 있어요. 갑이 원고가 제출할 때는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뭐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요. 같은 종류의 것은 또 이제 증거 번호에다가 좀 이게 뭐 갑제 1호증에 1, 갑제 1호증에 2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두 개 있으면 갑제 1호증에 1 뭐 며칠자 계약서 2 무슨 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예 붙이고요. 해요. 그리고 사진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한 50장 제출한다. 그럼 갑제 1호증에 1 더 해가지고 갑제 1호증에 50까지 해놓고 각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2호증 사진, 갑제 3호증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번호가 좀 이상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답변서 제출하실 때는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을제 1호증, 을제 2호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 이름에다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쓰세요. 갑제 1호증 사진, 그럼 뭔 사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판장님이 증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 사진인지 뭐 그 건물 외관 무슨 뭐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제목을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소송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소송에서 쓰는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물론 법률가들이 요건 사실 따지고요, 법리를 따지고 어려운 얘기들 하지만 사실 권리금 소송도 권리금 소송은 그렇게 법리라거나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실관계들에서 누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고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권리금 소송 시작하시기 전에요, 가능하시면요 임대인분들은 그 전에 좀 준비를 하시고요, 임차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사실관계 다 확정해 놓고 시작하시면요 지는 분들은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증거들 이렇게 수집하시고요, 그 전에도 임대인이나 서로 간에 쌍방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남윤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